자, 그래서 보통 나스닥이 뭐 마삼 이렇게 터져버리면은 이 하락은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. 다음 주 우리나라는 일단은 흐린 눈으로 계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빠지냐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. 안녕하세요, 기리분들. 자,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. 이번 주 공모의 일정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공부하시죠. 렛츠 기리. 자, 그런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공모주는 없습니다. 4엄서용이에요. 그래도 안 하면 섭하니까 한 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엄서용! 자, 그래서 다음 주까지의 공모주는 아직까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는 공모주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. 노타, 비츠로, 넥스텍, 이노테크 이러한 공모주들이 있고 자, 그 기업들을 한 번씩만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 노타 이 친구의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요. 이 친구 섹터가 뭔가 봤더니 온디바이스, AI, 반도체 냄새가 납니다. 대박의 냄새가 나요. 미래세증권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라 아쉽긴 하죠. 그리고 빛으로 넥스텍입니다. 이 친구는 우주항공 쪽이라서 관심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핵융합 여기에 대한 단어가 매우 각광을 받을 겁니다. 분명 한 2, 3년 내에 양자암호 관련주처럼 한 번씩 막 10배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섹터라고 보는데 그때 이 친구가 한 자리를 차지할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NH와 교보에서 진행. 마지막으로 이노테크라는 기업도입니다. 이 친구는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장비 관련주입니다. 안 그래도 반도체 좋은데 이 친구도 또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. 시가총액도 낮아서 KB증권도 미리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자면은 일단 어제 트럼프 이게 그렇게 생각하기 싫은데 노벨상 노벨상을 다른 사람이 받으면서 트럼프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한다고 우리가 이틀 전에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?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빡쳐서 100%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진핑이랑 에이펙 회담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군요. 자, 그래서 이 소식이 나타나면서 나스닥이 3.5%나 하락했고요. 반도체 엄청나게 급락했고요. 특히 코인 쪽에서 엄청난 청산이 나타났다고 합니다. 어제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7%인가 그 정도 급락했다가 좀 회복하는 모습이더라고요. 자, 그래서 보통 나스닥이 뭐 마삼 이렇게 터져버리면은 이 하락은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. 다음 주 우리나라는 일단은 흐린 눈으로 계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빠지냐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자, 그런데 아마도 주식 투자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. 이거 나 어디서 봤어. 맞아요. 옛날 트럼프 첫 번째 당선되었을 때 2018년에서 2019년 그때 무역전쟁 했던 시나리오랑 똑같죠. 그때 당시에도 2018년 말 그때 무역전쟁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무려 23%나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. 뭔가 올해 초랑 좀 비슷하죠.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막 휴전을 한다. 우리 좀 대화를 해보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주가는 쭉 올라가며 말 그대로 바닥에서 20% 넘게 급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또다시 2019년 5월 그때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금처럼 트럼프가 한 번 더 관세를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 주가가 여기 보시면은 주봉입니다. 4주간 주가가 하락했고 그 기간 동안 고점 대비 하락폭은 그 전보다 많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. 마이너스 10% 하락 후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게 또 잘 돼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. 자, 그래서 지금 물론 이 트럼프가 어떻게 튈 줄 몰라서 뭐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과거를 빗대서 보자면은 일단 10% 정도는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만큼 조정이 시작하면은 일단 던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. 아마도 지금 기대분들 중에서 뜨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. 야, 월요일날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팔아야지. 그런 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먹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고점 대비 10% 앞으로 이제 뭐 나스닥이 3% 빠졌으니까 5% 넘게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.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예상일 뿐 뭐 굳이 100%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에이펙이 당장 코앞 아니겠습니까? 한 열흘 정도 이러다가 트럼프가 극적으로 시진핑이랑 악수할 확률
확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되면 회복이 조금 더 빨라지고,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신경 쓸 건 뭘까요? 맞습니다.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,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뭘 살 건가, 지금 그 리스트를 좀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제 오는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, 이 주식이 최근 2달간 3달간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빠지면 기회가 아닐까, 이런 부분을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기름들 주말 사이 이런 소식이 나서 조금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,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똑같은 악재는 갈수록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는 트럼프를 벌써 2번째 보고 있고, 이 시나리오도 어디서 봤던 시나리오죠.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을 거예요. 자,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. 항상의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. 빠이요.